세 번째 주제는 이 NNOX, 나녹스에 관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숫자가 3번이지 않습니까? 3번인 이유가, 어, 이, 첫 번째가, 어, 기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오로라 캐나비스, 이라는 그 캐나다에 있는 마리아나 그 대마초죠. 그 관계된 기업에 대해서 제가 투자에 대해서 배우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개인 투자자가 생각해야 될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로서의 그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투자의 자로서의 개인 투자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실전에서 사용하는지 이 나녹스 투자로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는 피델리티이고요. 나녹스, 나노엑스, 이미징 LTD 이 회사의 티커는 NNOX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64불이고요. 지난 9월 11일 날 15불 88센트가 올라서 32.87%가 상승했습니다. 하루에 32% 성장한 것은 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2주로 보면 20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20일이었는데요. 8월 21일 날 IPO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뉴욕 그 정시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PO가 되어서 그 시작 출발가가 20불대였는데 지금 66불대로 계속 상승하고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보통 거래되는 것이 300만 주 정도였는데 9월 11일 날에는 900만 주로 거래량도 대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 달 안 된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30분 차트인데요. 20불대에서 20불 초반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30불, 40불대로 간 다음부터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갭 상승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금요일에는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냥 지켜만 보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맛배기 정도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평균 단가가 한 40불 정도 되고 현재 60불까지 올랐으니까 한 50% 정도 수익률이 있지만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20불 때 들어가신 분들은 벌써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차피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뭐 좋고 나쁘고 할 거 없지요. 하지만 어쨌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기 이 피델리티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여기 뉴스란에 보시면 upcoming investor conference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팟캐스트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나녹스 회사의 이제 경영진하고 그 다음에 투자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여기 참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폼 6K라고 되어 있는데 폼 6K는 회사에서 이제 무슨 이 자기네 회사 제품에 관한 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어, 지금 뭐 equity summary score라든지 뭐 디비던스 당연히 없죠. 그리고 earning은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 없겠죠. 그 다음에 컴퍼니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에 대한 소개가 더 이제 컴퍼니 자체 웹사이트는 나녹스타 비전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제가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이 비슷한 회사라고 이제 비교할 건 아직 없죠. 그리고 분야는 헬스 분야인데 어, 이 헬스 분야에서는 뭐 보험회사도 있고 제약회사도 있고 의료기기회사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녹스는 음,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ETF 쪽으로 하면은 IHI라는 게 있죠. 거기에 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약 쪽은 IBB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로 보면 IHI에 속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아직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여기 ETF라든지 이런데 아직 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뭐 이 회사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서치 리포트도 여기 없고요. 그다음에 오너십이라든지 인사이더들이 사고 팔았다든지 뭐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 증권거래소에 이 회사가 이제 리포트 한 거만 이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F1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ETF 이 종목을 갖고 있는 ETF가 아직 없죠. 종목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분기 정도는 지나고 나야지 이 회사에 대해서 성장 성이 어떤 건지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좀 더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라든지 이런 자료가 좀 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이, 이 나녹스는 증권회사 사이트인 자기네 홍보 사이트인 이 나녹스.비전에서 있는 내용 외에는 증권회사 웹사이트에는 이 투자 분석이라든지 내부자 거래, 소유 현황, 그다음에 이 나녹스가 포함된 ETF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달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SEC라 그러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리포트 낸 걸로 미루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폼 6K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이제 이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주요 변경 내용을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뭘 하냐면 아직 이 회사의 엑스레이 기계가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FDA에서 제3자한테 이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라 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고 여기에 이제 하답하는 것으로서 이 나녹스 회사에서는 그런 3자에 대한 이 점검 받는 것을 아마 내년 정도에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말은 내년 정도에 3자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 엑스레이가 실현 가능한 건지 검토를 받고 나서 FDA가 또 서류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 되어야지 시제품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멕시코에 뭐 몇 대를 예약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제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차하면 다 이렇게 뜬구름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테슬라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 최근에 말이 되고 있는 니콜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증권거래소에 IPO, 즉 이제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등록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는 S1 폼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에 있지 않는 회사, 즉 나녹스 같은 회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폼 F1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링크 밑에도 또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가서 보시면 이 상장을 등록할 때, 이 주식을 등록할 때 쓴 이제 재무제표 한 2018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까지 재무제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위험성과 어떤 목표성을 갖고 있는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상장해서 성장을 예상하는 것으로 보면, 이 엑스레이 기기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자판기처럼 갖다 놓고, 자판기 같은 경우 자판기사가 이제 갖다 놓고 나면은 설치하고 뭐 이런 건 다 그냥 그 자판기 회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리도 자판기 회사에서 하죠. 그리고 자판기 회사 돈을 버는 것은 이제 병원에 온 뭐 손님들이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먹을 때 이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엑스레이 기계를 병원에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 한 명 한 명 찍을 때마다 그 찍는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엑스레이를 자판기 같은 비즈니스로 모델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한 1000대 정도를 일단 단기로 그 팍스콘에서 생산해서, 왜냐하면 팍스콘에서 생산하는 것이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팍스콘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0대 정도를 먼저 생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설치하게 되면 일단 좀 시작할 만한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한 5만 대에서 5천 대에서 1만 대 정도의 엑스레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테슬라가 뭐 자동차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엑스레이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자기네가 개발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제 형성하고 그다음 개발하는데 이 유용한 숫자가 이 5,000대에서 10,00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15,000대까지 그 생산해 가지고 이 각 병원에 설치해서 자기네들의 이 클라우드 시스템, 그 다음에 진단 시스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런 이코시스템을 형성하는 것, 구축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ACB처럼 이 스몰캡 성장주로서의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스몰캡 성장주들은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이게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식 가격의 변동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용 자금이 좀 있어 보이지만 운용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유상증자나 아니면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뉴스가 아까 보여드린 그 이 K6K 폼이라든지 이런 이제 증권회사에 보고하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그 주식 증권거래소에 보내는 리포트들가 있다면은 제목이라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살 한 개 가진 사냥꾼으로서 이제 이 주식을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잡은 토끼가 집토끼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계속 하고 좋다 그러면은 집토끼로서 키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의 포트폴리오에서는 MGK와 그 다음에
ARKK 같은 이런 성격이나 형태의 저는 주식이 더 많은데요. MGK는 메가캡의 성장주들이죠. 흔히 말하면 팡 기업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RKK는 성장주인데 다큐사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테슬라도 포함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중소형주로 이게 성장하는 그런 것을 주로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MGK 같은 이런 메가캡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계속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익이 남으로 해서 가치주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드가 지금 0%를 한동안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럴 때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또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성장주로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ARKK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성장주니까 아무래도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는 무지막지하게 성장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아주 겁나게 내려가는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9월 들어서 조정을 받으면서 저도 제 포트폴리오 상으로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럴 때 해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나녹스 같은 것이 있으면 이 나녹스가 상승한 만큼 이제 손실 감소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해지 아닌 해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녹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ACB처럼 ACB 첫 번째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산에 이게 쭉 그냥 주가가 가다가 산 한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쭉 빠지는 이런 차트를 ACB가 그려줬었는데 그런 식으로 될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차트를 보여줄 건지에 따라서 좀 이 모니터에 눈을 좀 가까이 대고 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게 되겠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하살 한계 가진 사냥꾼이죠. 그런데 제가 이 직장이 있는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녹스가 인케이스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루에 이게 하락이 된다 그러면 이제 휴대폰으로 텍스트가 올 수 있게 그렇게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의 이제 다음 이제 또 새 한 주가 시작되니까 그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걸로 이게 네이달리오의 올 웨더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DVA가 있는데 곡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것이 사상 최저가 52주 최저가에서 계속 꾸준히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기 채권인 TLT나 금 같은 경우에 골드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지금까지 상승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곡물가를 하는 ETF, 즉 인플레이션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가격이 느리지만 천천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DVA도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금 종목이죠. 그 유만 골드하고 로얄 골드 이 두 회사는 금광주이고요. 그 다음에 AIU는 GLD 같은 금 자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제자리 걸음 이 2000불 갔다가 지금 1900불 초반 중반에서 계속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08년 그 금융위기 온 이후에 금값이 많이 오른 다음에
그 금값 오르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페드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뭐 뉴스는 있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또 나오겠죠. 페드가 개입을 좀 하고 있다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이 지금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부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쓰고 있는데 이 국채가 다 지금 더 매달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 초유의 큰 금액의 미 국채가 계속 나옴으로 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자꾸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성장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에 대한 메리트가 좀 줄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 9월에 시작한 주식시장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당선 확률이 되게 낮은 편인데요.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제를 틀어서라도 선거 자금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돈이 중요하신 분인데 자기 돈을 뺏을 정도면 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팬데믹에 대처를 잘못한 것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뭐 외교도 그렇게 성공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성공적인 것이 이 주식시장 오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치적으로 내세우는 이 주식시장을 위해서라도 이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이 주가가 내려가기도 힘들다, 더 내려가기도 힘들다, 이런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 국채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더 국채를 점점 더 팔기 때문에 금리는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입장하고 그 다음에 미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가 부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요 스케줄로는 9월 15일 날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뭐 제롬 파월도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한 것이고, 그리고 제롬 파월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많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거의 들어준 편이기 때문에 시장에 우호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고래라는 그 선물 시장에 고래로 나와선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콜옵션을 너무 걸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오르는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9월 18일이 선물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매달 세 번째 금요일이 이 선물 마감일인데, 이 선물 마감일에 이 콜옵션, 풀옵션을 이제 청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변동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지켜보는 것이 개인 투자자로서 그냥 들어서 이 경랑 속에 이 경랑의 파도 속에 휘말리기보다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 날부터 각 주별로 틀리긴 한데 빠른 주는 이때부터 미국 대선을 위한 우편 투표지가 발송됩니다. 이 얘기는 9월 20일부터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가 부양책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런 뉴스들로 우리가 더 이제 이 주식 방송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